자,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클러스터형 인덱스, 보조 인덱스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이런 작업도 해보고 저런 작업도 해보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내부 구조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오늘은 이제 인덱스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보죠.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의 구조는 이미 앞서 살펴봤고요. 특징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구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특징도 다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재차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생성 시에 데이터 페이지가 전체로 다시 정렬이 되죠. 맞습니까? PK 만들면 데이터가 페이징 분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다시 정렬이 일어납니다. 하여 이미 대용량의 데이터가 입력한 상태라면 업무 시간에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은 심각한 시스템의 부하가 걸립니다. 왜? 자동 정렬이 되는데 이 자동 정렬에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그 내용이 바로 페이징 분할이라는 게 생겨버리죠. 그 페이징 분할이라는 게 InnoDB에는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인덱스 자체의 리프 페이지, 루트 페이지와 루트 노드, 리프 노드가 있을 때 루트 페이지는 물론 변경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이 인덱스 자체의 리프 페이지가 곧 데이터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형 인덱스 왜 영어 사전 그죠? 예, 영어 사전이기 때문에 인덱스 자체에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보조 인덱스보다 검색 속도가 빠르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성능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볼 거고요. 단 데이터의 입력, 수정은 뭐 일단 됐고요. 삭제는 더 느리나 일반적으로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말에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다 그죠? 맞습니까? 보조 인덱스보다 검색 속도는 더 빠르다. 이거는 느린데 검색 속도가 빠르다라는 내용이고요. 입력과 삭제를 할 때는 페이징 분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 정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입력이나 수정을 해서 보조 인덱스를 많이 생성해야 되냐? 안 그렇습니다. 해보면 보조 인덱스는 카디널러티 즉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관계 대수라고 하는데요. 이 카디널러티가 만약에 엄청나게 낮아. 그거는 인덱스 달아봐야 인덱스 페이징만 차지할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수가 들어오면요. 인덱스를 추가하면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일단은 검색 자체가 상당히 빨라요. 검색은. 보셨다시피, 조금 있다가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범위 검색이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성능이 좋지만 테이블에 한 개만 생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PK라고 보시면 되고요. PK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적은 것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적다면 굳이 PK를 우리가 만들어서 뭐 안 해도 비슷한 속도를 내죠. 다만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PK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느 열에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생성하는지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달라진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카디널러티로 보시면 됩니다. 관계대수로 보시면 돼요. 제일 높은 걸 보시면 돼요. 제일 높은 거. 제일 높다라는 것은 여러 열 중에서 제일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복도가 적다라는 걸 의미하죠. 반비례를 하는 거죠. 중복도와 속도는 뭡니까? 반비례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봤던 게 클러스터형 인덱스에 대한 특징들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볼 거는 이제 보조 인덱스인데, 자, 보조 인덱스는 데이터 페이지는 그냥 둡니다. 그죠? 예, 뒤에 찾아보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별도의 페이지를 인덱스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show status 테이블 어쩌고 저쩌고 이래 보니까 우리가 인덱스 랭스에 잡아 쳐먹고 있죠. 그죠? 얘는 잡아 먹고 있어요. 아유, 잡아 쳐먹고가 아니고요. 예. 여튼 인덱스 자체의 리프 페이지는 데이터가 위치하는 주소값을 들고 있더라. 이미 그림으로 확인해 본 바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클러스터형보다 검색 속도는 당연히 느리겠죠.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덱스 찾아보기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니까. 그죠? 예, 느려요. 하나 반대로 입력이나 삭제는 덜 느리다 라고 꼭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열에 따라 틀리니까. 근데 대체적으로는 좀 그렇다라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역시 범위 검색도 성능이 나쁘죠. 나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조 인덱스는 여러 개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과유불급이라고 여러 개의 보조 인덱스, 누구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도 면접을 애들 보러 들어가면 애들한테 DB 관련돼서 물어보면 보조 인덱스 많이 설치하는 게 좋아요 이래 물어보면 인덱스는 무조건 좋다라고 배웠거든. 예, 당당하게 얘기해. 내가 왜 좋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왜 좋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인덱스가 3개니까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죠. 그거는 맞지. 그거는 맞는데 보조 인덱스 말입니다. 그럼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못 들어봤습니까? 그게 뭐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계입니다. 한계.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예. 맞죠? 예. 모르거든 지도. 왜?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여튼 그래서 보조 인덱스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과유불급은 안 좋다. 그래서 또 붙일 때 붙일 값이라도 카디널러티 관계대수가 높은 곳에다가 붙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가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조 인덱스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되도록이면 클러스터형 인덱스로 설정할 열은 적은 자릿수의 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한번 보시면 인덱스를 검색하기 위해서 1차 조건이 뭐냐면 자, select asterisk from 테이블 명
이렇게 되면 인덱스 안 씁니다. 인덱스 안 써요. 그냥 풀 테이블 스캔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덱스를 검색하기 위한 1차 조건, 인덱스를 활용해서 검색하는 조건은 첫째적으로 웨어절에 조건을 줘서 상당히 많이 쓰는 열이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쿼리를 칠 때 select asterisk from 테이블명 이렇게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 테이블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 정도. 그죠? 맞잖아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쓰기 위한 인덱스를 만드는 이유가 검색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100만 건 되는 데이터에서 이름이 김정규인 학생을 내가 끌고 싶어. 그러면 그래도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통상 많은 데이터 용량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카디널러티가 그렇게 낮게는 안 나오거든요. 이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부산, 경남 이런 식으로 한장 지어버리면 이거는 카디널러티가 엄청나게 낮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웨어절에 해당 인덱스를 생성한 열의 이름이 나오면 1차적으로 인덱스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InnoDB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InnoDB가 저 execution plan이라는 거 보셨죠? 네. 거기에서 얘가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 인덱스를 쓸까? 아니면 풀 테이블 스캔을 때릴까? 그거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DB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져요. 물론 PK를 쓴다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보조 인덱스는 그만큼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성능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DB들의 엔진들이 좀 더 높으면 높아질수록 컴파일러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들이 알아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설사 인공지능은 아니지만은요. 왜?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그거를 엔진을 만들 때 개발자들이 다 반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웨어절에 해당 인덱스를 생성한 열 이름이 나와도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해놨는데 쓰라고 내가 만들어줬더만 InnoDB가 안 써. 그럼 그건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인덱스인가? 재수 없어서 InnoDB가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버전이다. 근데 보조 인덱스를 써버렸어. 카디널러티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친 짓입니다. 오히려 풀 테이블 스캔보다 더 걸립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날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신 없으면 그냥 풀 테이블 스캔하게 놔두시고요. 자신 없으면.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인덱스 어제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다 해봤고요. 맞죠? 그리고 인덱스 제거하는 것도 했어요. 드랍, 인덱스 이름, on 해서 이제 테이블 이름 이렇게 주면 되고,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드랍으로 안 된다라고 우리 어제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터 테이블 해서 인덱스 명을 주고 드랍을 쳐야 됩니다. 그죠? 테이블 명을 주고. 그리고 인덱스 제거 순서도 우리가 FK와 PK의 관계처럼 보조 인덱스를 먼저 날리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제거를 해야 된다. 왜? 보조 인덱스보다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먼저 제거를 해버리면 막 주소하고 막 쉘이 또 막 이빠이 또 막 헛짓거리 좀 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우리가 해볼 건데요. 인덱스의 성능을 비교할 겁니다. 30만 개 인플로이즈 테이블이겠죠. 그죠? 인플로이즈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 테이블을 좀 이따 해볼게요. 여튼 자, 각각 인덱스가 없는 경우, 클러스터형만 있는 경우, 보조 인덱스만 설정하여 있는 경우, 이럴 때 쿼리 속도와 서버 부하를 우리가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험 결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어차피 제가 예제를 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보시고 같이 요번에 다음에 이거 다 끝내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데이터의 중복도 카디널러티입니다. 관계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도가 높은 경우는 인덱스가 이거 뭡니까 이거?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데이터의 중복도가 높은 거는 카디널러티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죠. 예, 뭐 제가 좀 미쳤나 봅니다. 여튼 데이터 중복도가 높은 경우는 인덱스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쓰지 마세요. 예, 그냥 놔두세요. 괜히 껄찌거리 했다가 속도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관리 비용과 인서트 구문에서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덱스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인덱스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열 단위에 생성하는 거는 이미 다 잘 아시고, 그리고 두 개 이상 열을 조합해서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웨어절에서 사용되는 열의 인덱스를 만드셔야 돼요. 웨어절에. 그래야 검색 속도가 빨라지죠. 맞나요? 예. 그래서 테이블 조회할 때는 웨어절의 조건에 나오는 해당 열이 나오는 경우에만 인덱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인덱스가 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웨어절에 자주 사용되더라도 자주 한 번만 사용하고 말 거라면 인덱스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PK로 설정하는 이유는 PK가 그만큼 중복도가 낮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웨어절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해야 가치가 있겠죠. 인덱스도. 근데 뭐 자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뭐 진짜 1년에 한두 번 쓴다. 그거는 그냥 물리적인 데이터 페이지만 처먹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셀렉트 문에 자주 사용되어야 효과적이고요. 인서트 문이 자주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열에 생성된 인덱스가 클러스터형이면 효율이 감소한다. 이미 다 했습니다. 자, 데이터 중복도가 높은 열은 인덱스를 만들어도 효과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카디널러티가 이제 나오는데요. 관계대수가 낮을수록 데이터 중복도가 높아진다. 반비례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디널러티가 낮으면 인덱스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래키도 역시 지정한 경우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인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조인을 할 때 이너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런 거 할 때 대다수의 조인은 이너 조인인데 그때 우리가 두 테이블이나 세 테이블을 엮을 때 뭘로 엮었습니까? PK가 무조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조인에 자주 사용될 것 같은 열 있죠. 그런 것들을 인덱스를 만들어야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는 그거예요. 일단 카디널러티를 보는 거예요. 그죠? 카디널러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PK와 FK 이런 것들도 보시고
어차피 PK가 FK라고 다른 테이블에 FK라고 하더라도 PK하고 FK가 연동이 된다라는 것은 그쪽에 FK도 역시 카디널리티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바이 TBA를 생각해 보십시오. 맞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서트와 업데이트, 딜리트가 자주 일어나는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덱스는 단지 읽기에서만 성능이 향상이 되고 데이터 변경에는 페이징 분할이나 감소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전 소설들 있죠. 홍길동전 뭐 이런 소설 같은 테이블 있죠. 고전 소설은 변경이 필요합니까? 거의 변경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런 것들은 인덱스를 이거 보조 인덱스를 사용해도 되겠죠. 변경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굳이 보조 인덱스를 또 넣는 것도 웃기죠. 맞죠?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테이블당 하나만 생성 가능한 건 당연한 이치고요. 그래, 열의 범위 검색, 비트윈이라든지 관계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리고 직계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절히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아예 없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는 그냥 과감히 제거를 하세요. 날리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인정을 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연치 않게 헛다리 잡다가 잡혀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됐죠? 이로써 인덱스를 이론적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